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국어강사 윤준호라고 하고요. 지금 좀 많이 힘드시죠? 제가 되게 좀 컴팩트하게 좀 핵심만 딱 전달하고 필요한 것들은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겨울에 찍은 프로필인데 그때 이후로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좀 많이 같지 않더라도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고요. 저는 윤공하다라는 국어팀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고, 저희 윤공하다 국어팀은 고등국어가 변화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부터 수능까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혹은 학생들이 어떻게 좀 덜 수고스럽게 공부하지 않을까를 연구한 연구팀이고, 그 노고를 좀 알아서 그런지 저희 성북강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국어팀이고, 이제 올해 11월 달에는 이제 수능 국어는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 런칭하게 되는 그런 이제 좀 공부 학습을 잘 나아가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창문여고랑 한성여고를 이제 전문으로 맡고 있고요. 한성여고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물론 이제 3년 전부터 한성여고는 기출 분석하긴 했지만 작년부터 이제 한성여고를 맡았고 24년 1월 중간고사에서는 1등급이 5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명 정도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제 1등급을 맡고 있고요. 역시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해오면서 2명, 3명 정도 이상의 1등급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성여고 내신이 어떤 경향인지, 그리고 그 경향에 맞춘다면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지,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좀 잘 소화할 수 있을 그런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저희가 3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성여고는요, 쉽게 말해서 시험 출제 범위가 많지 않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보통 한 3개 작품 정도가 적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선지의 구성이 약간 지엽적이에요. 그리고 1등급, 지금 이제 10%가 1등급이잖아요. 1등급과 2등급의 그 간격이 굉장히 좀 촘촘해요. 실례로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100점이 8명이 나왔어요. 변별이 살짝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배점 살짝 높은 문제 하나를 들렸는데 그 학생이 3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쉽다가 아니라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 유형 문제는요, 거의 교과서에 충실해요. 문학 같은 경우는 한성여고는 프린트를 추가로 잘 내주거든요. 프린트, 학교 범위에 거의 충실하고 문법도 학교 기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들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1등급 15명 그 안에 들려면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섬세하게 풀어내줘야 되는데, 이제 한성이 변별 주기 위해서 잘 쓰는 건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해요. 그럼 학생들은 외부 지문을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신 기간 때 학생들이 암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 전에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게 1등급을 좀 올라갈 수 있는 탄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개념어 이해와 관련된 것들인데, 문학 개념어를 학생들이 요거는 제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플러스 1등급 문제는 보기에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학교의 개념과 보기에 있는 개념을 같이 융합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문법을 학교 개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이제 내신으로 이제 정해준 범위에 대한 그 개념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개념들을 좀 심화해서 학습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총평을 하자면은, 일단 한성여고 내신은 범위가 작다. 근데 쉽다가 아니라 1등급을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실수를 최대한 안 하는 학생이 1등급을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 플러스
심화 개념, 처음 보는 지문을 다루는 능력, 문학 개념의 활용 능력, 문법에서 플러스 알파의 심화 개념을 나아가는 능력까지 그거 세 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 학생은요 모의고사만 보면 1등급인데요. 내신만 보면 그렇게 성적이 안 나와요 라는 학생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뭐 잘 못 외웠다가 아니라 그 학생은 선행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선행학습의 역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학생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미리 문학을 암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험 이제 다가와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미리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그래 아는 내용이네라고 그 부분의 디테일을 놓쳐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저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두 단계에 따라서 선행학습에 약간 맹점을 좀 파해할 만한 그런 학습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문학 개념어들이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실제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 다음 장을 보시면 뭐 비판적 인식, 반성적 태도, 예창적 태도 이런 이제 화제 어조 태도와 관련된 문제, 혹은 뭐 시적 의미, 분위기, 공감각적 심상과 같은 표현법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에서 다의 공통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시면 다는 외부 지문이에요. 그럼 이 학생들이 나 내신 범위에 관련된 뭐 표현법, 문학 개념을 열심히 암기만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와 나와 관련된 문학 개념을 가지고 다에서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역설법을 찾기 위한 조건이 뭐지? 서리법을 찾기 위한 조건이 뭐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학생들한테 다들 물어보면요. 다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서리법이 이거 서리법이지? 라고 하면은 대충 느낌으로 알아요. 근데 너네가 처음 보는 지문에서 이게 서리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10명 중에서 거의 1명 정도 대답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문학 개념어가 뭔지는 아는데 내가 처음 본 지문에서 어떻게 조건을 잡아서 이건 서리법이고 이건 서리법이 아니라 그냥 의문형 진술이고를 구분하는 조건을 잘 몰라요. 그럼 이 학생들은 내신 대비 전에 문학 개념을 내가 어떻게 처음 좀 보는 지문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이런 배점 3.5점 4점이면 좀 큰 배점이거든요. 요 정도 지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외부 지문인데요. 요 처음 보는 지문들을 학생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학이 참 웃긴 게 읽으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잘 풀려요. 특히 어느 정도 문학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문학을 풀면은 뭐 몇 개 실수는 하겠지만 그래도 곧잘 풀기는 해요. 근데 내신은요. 모의고사처럼 넓은 의미의 화제의 정서 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어 하나의 시구 하나의 의미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시구나 시어의 의미가 맞다 혹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시에서 뭘 봐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이 학생들은 내신 대비 전에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구체적으로 어디를 짚어야 이 화자가 뭐 절망인지 희망인지 혹은 예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3월부터 좀 연습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법 내신 이제 지문인데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선지들만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문법은요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요 수탁계와 같은 어휘, 갈등과 같은 이 어휘의 판단이 살짝 좀 어려워요. 특히 요 밑에 있는 갈등은요, 그 외부의 그 학교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개념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기에서 끌어온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내야 되는지 요거는 우리가 보통 기본 개념하고 심화 개념 할 때 한성역에서 잘 나오는 어휘 유형이 있어요. 그걸 미리 연습을 하면 학생들이 좀 잘 활용해서 적응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신 대비 기간 이전에는요.
내가 킬러 문항, 그러니까 내신 기간 짧은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어려운 문항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내신 대비 때는 좀 체계적이게 내신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넓게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의미, 작품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신 직전 주간에는 요거는 이제 윤공하다가 좀 자랑하는 컨텐츠이긴 한데 학생이 어떤 것들을 잘 못하고 잘하는지를 좀 빠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3단계로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가져갈 거고요. 내신 대비 이전에는요, 문해력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 겁니다. 3월에 한성여고 창비 교과서에서 잘 나오는 문학 개념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내신 대비 기간 이전 때 좀 저희가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때는 문학 개념 활용할 텐데 두 가지 타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거시적 의미의 이해, 두 번째는 미시적 의미의 이해. 거시적 의미의 이해는요, 작품 전체의 내용 전개, 그리고 화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깊게 체화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2차에 넘어가서는 학교 선생님마다 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한성은 물론 이제 좀 일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한 선생님이 좀 특이해요. 한 선생님은 자기만의 방식을 좀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모아서 미시적으로 학생이 여기는 봐줘야 된다를 심화 단계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신 직전 중간에는 제가 커리큘럼 설명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신 대비 이전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능 국어, 모의고사 국어의 체질을 개선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신 대비 들어가서는 개념편과 심화편으로 나눠집니다. 개념편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상 전개 방식, 일반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심화편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개념을 외부 지문을 끌어왔을 때, 혹은 좀 더 까다로운 표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대응하는 이제 심화편이고요. 그리고 요 수업 때 있던 것들은 항상 이제 주간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반복 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내신 기간 혹은 내신 이전 때 달성도 추적 시스템인데요. 오프라인 테스트를 봅니다. 오프라인 테스트를 보면은 불합격하면은 학생은 1대1 클리닉을 해야 돼요. 다른 날이나 혹은 수업 시간이 정 안 된다면 수업 전후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1대1 클리닉을 하고요. 그리고 통과된 친구들은 다 온라인 퀴즈를 볼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윤공하다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어플을 만들었어요. 외부에 부탁을 해서 저희가 요 어플로 이제 학생들은 온라인 퀴즈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상담, 보강 일정 혹은 저랑 같이 이제 상담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학생들이 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성적의 추이도 학부모님들도 이제 따로 어플을 받으셔서 학부모님 전용 어플, 학생 전용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이제 자기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궁금하다. 그럼 어플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온라인 퀴즈를 통해서 이제 또 한 번 개념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월말 성적표가 좀 출제가 돼요. 출력이 되면은 그 학생은 이제 한 달 동안 성적의 추이, 과제의 뭐 달성도의 추이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공이 많이 들어간 파이널 컨텐츠인데요. 제가 시험 한 1주 반 정도가 남았을 때 학생들한테 이제 저의 이제 훈련도감을 제공해줘요. 이 훈련도감은 그 선생님 세 분의 필기를 다 종합을 해서 일반적인 것 플러스 요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포인트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좀 담아놔요. 그러면은 요 학생들은 요걸 이제 한 단권화된 거를 보면서 내가 빠진 부분이 없는지 파이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이제 훈련도감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이제 피날레 모의고사를 보면요. 그날 바로 제가 이렇게 성적표를 이제 산출을 해줘요. 그럼 요 학생은 어떤 작품에서 약점이 있는지 혹은 내가 킬러 문항에 약점이 있는지 혹은 기본 문항에 약점이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뭐 예를 들어서 고전 시가에서 오답률이 좀 있다면은 그러면은 훈련도감을 펼쳐서 내가 고전 시가에서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를 좀 효율적으로, 왜냐면은 시험이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는 국어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과목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후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뭐 처음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친구는 처음에 이제 38점으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학생은 약간 공부에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공부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요, 제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신은요, 누가 더 예민하게 하느냐, 혹은 누가 더 경향에 맞게 공부를 잘 하느냐가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그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면서 차근차근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좀 늦게 왔어요. 한 달 반 이제 남은 시간이 왔었는데 고맙게도 잘 따라줘서 38점에서 얘가 이제 78점을 올랐다가 나중에는 이 학생이 이제 올해 이제 고3 되는 학생인데 이제 걔가 2.4등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이제 설명이었고요. 저는 이제 내신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다만 학생들은 달라요. 학생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좀 쉽게 받아들이게 할까를 제가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정확하게, 그리고 1학년 때 수업과 3학년 때 방법이 다르지 않게 이렇게 제가 공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설명이었습니다.